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 좀 쌀쌀하더라고요. 내일만 지나면 10월은 지나가고 11월을 맞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소식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와서 긴밀한 논의를 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파병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그동안의 비살상 물질 그러니까 거기 군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그 군대 지원하는 거가 그 나라 지원하는 거 물품들 의약품이라든지 이 군복이라든지 이렇게 군대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비살상 무기를 지원을 우리나라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을 통해서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여당 국민의힘의 중진들 있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권영세, 나경원 등등 이런 중진 5명이 어제 회동을 했다. 긴급 회동을 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국민의힘의 여당의 당과 정부가 자꾸 불협화음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됐어. 그래서 5인의 긴급 회의가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과 그 다음에 김정은이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를 위한 위험을 느껴서 경호원을 대풍 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양 시내가 이북이 지금 편치 않다. 아주 열나게 들끓고 있다. 그 파병에 한 거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 젤렌스키 통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땅, 러시아 영토를 쳐 들어가서 장악한 지역이 1000억 킬로미터와 평방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인데 그럴 수밖에요. 러시아는 다시 찾으려고 러시아 땅 뺏긴 땅을 찾으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지키고 더 쳐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전투가 아주 최고조에 달한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북한의 지금 파병한 그 특수부대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최전방이라고 봐야죠. 전투가 심한 거기에 지금 파병이 됐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발표한 그 소식에 의하면 거기에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그 북한 그 군인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첩보가 지금 그 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 첩보대도 있을 거고 또 감청을 해서 그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한 3천여 명 되는 그 북한 군인들이 거기 그 전투 지역에 거기에 지금 현재 글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전투에는 서로 위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대전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옛날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전 적을 알면 그러면 그 적 있는데 적을 물찌르는 데는 유리한 고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적을 알면 나를 알면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군인들이 지금 주둔한 지역을 안다. 근데 안다려면 많이 파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대전에서는요. 뭐 아주 그 지점을 갖다 폭파하는 그렇게 정밀한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인 년들 위치를 알면 그거는 뭐 전쟁 하나마나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그 젤렌스키가 전화해서 한국이 그동안에 비살상 무기를 도와준 건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더 밀접한 연계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북한 군인 그 러시아의 파병에 대해서 대응을 긴밀한 협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지금 저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국정원에서 그 파병해서 그쪽에 그 북한 군인들에 대한 무슨 심리전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한글을 잘하니까 서로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 교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치르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지요. 또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는 북한들이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전투 치르는 경험이 없습니다. 가까이는 캄보디아 그 전쟁 때 우리나라도 거기 갔었고 북한도 거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쟁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때 뭐 20대 때니까요. 그때 갔던 이후에는 북한이나 한국이나 젊은 사람들이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군대가 훈련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전쟁은 훈련으로 살고 죽고 합니다. 훈련으로 승패가 결별됩니다. 물론 무기가 따라줘야지만요. 그러나 무기는 서로 엇비슷하잖아요. 지금은 뭐 미사일 주로 미사일로 공격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도 드론으로 무인 비행기로도 가서 그냥 폭격을 하잖아요. 무인 비행기가 아주 그냥 그 폭파 장소 딱딱 그냥 포탄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또 요즘엔 뭐 로봇가 나와서 로봇가 뭐 전방을 갖다 가부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전쟁은 훈련과 전투를 치러본 사람들이 가장 전쟁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선수가 축구 훈련을 계속하고 시합을 계속 친선 시합이고 뭐고 시합을 하는 게 왜 그럽니까? 그러면 훈련입니다. 훈련. 우선 자기 몸에 근육이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발달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건 뭡니까? 몸을 단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없는 그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마찬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북한에서 만여 명이 러시아에 간다.
그러면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포복을 한다든가 뭐 자기 개인 방어를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상대편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노린다든가 아니면 상대편을 발견하면 총을 쏜다든가 이런 것이 실전이거든요. 뭐 물론 배고픈 것도 있을 거고 말이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잠을 못 자고 야간에도 침투하고 야간에도 그 적을 갖다가 선멸한 데 써야 되니까요. 또 야간에도 잠을 안 자고 또 지키는 또 그런 그런 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군대는 모든 것이 훈련을 시작해서 훈련을 끝납니다. 근데 이번에 많은 이제 전투 경험을 얻게 되면 물론 희생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 훈련을 받은 북한 군인들이 북한에 돌아왔을 적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 100만 되는 그 군인들에게 그걸 가지고 실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북한 군인들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뭐 전에 문재인 대통령 쪽에 군대가 무슨 군대 적인에게서 완전히 망했다. 그냥 군대가 당나라 병사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핸드폰을 가지고 뭐 저거지 않느냐. 뭐 군대가 뭐 훈련이 너무 심하다. 뭐 그런다든가 일반 병이 장군한테 대든다든가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다 군대 조직에서는 용서 있을 수 없는 나태하고 그것이 군대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기도 많이 북한 무기가 같지만 러시아에 같지만 북한의 전쟁터에 가서 실제 훈련하는 사람들 향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뭐 종북 좌파들은 북한 바라보기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말 적군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요. 지금 현재 그래도 자기가 젊고 일하고 직장에 있던 사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전쟁 경험도 없던 사람들이고 또 전쟁 이 군사 훈련도 전투를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는 저는 7살 때 6.25 사변을 맞아서 피난을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 죽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빌딩은 무너지고 다리는 끊기고 뭐 농토는 다 그냥 그 포탄이 떨어져서 그냥 우물이 연못시대에서 다 파져버리고 말이죠. 그냥 동네 몇백 년 된 나무가 다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말이죠. 그런 그 폐허를 제가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옛날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좋은 집에서 삽니까?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자기들 그 생각대로 자기 취향대로 마음대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종북 좌파들이 있으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이런 사람들이요. 뜨거운 국에 뜨거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LCBM 지금 현재 이 신무기를 자꾸 개발하고 뭐 잠수함을 개발해서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핵을 사용할 수 있다. 남한이 지금 2개 나라다. 남한은 이제 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주 북한 헌법에 만들었죠. 적이다. 근데 지금도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미화시키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보면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있는 그 정보 부대를 갖다 정보를 하는 정보 라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서로 습득하고 있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랬더니 그걸 왜 보내냐, 뭐 전쟁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뭔데 이 양반들아, 당신들이 뭘 알아? 당신들이 뭐 겪어봤어? 당신들이 만져봤어?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기도 최신, 힘이 전쟁에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 우리가 북한보다 더 힘이 있어요? 군인들 정신 상태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북한이 나는 우위라고 봅니다. 무기 정도로 뭐 건강 상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세할지 몰라도요. 북한은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북한 군인들이 한국 군인보다 정신적으로 지금 현재 무장에서 잘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 전에도 그랬고 이 남침문에서 적화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요. 우리는 북한을 치려고 하는 그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방어야, 방어. 근데 왜 문제냐? 그 상주에다가 거기다가 그 사드 설치되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그 물건 들고 무기 자동차 이용하는 걸 도를 막고 안 했습니까? 지금도 일부가 있지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이게 민주국가예요? 이게 자유민주국가예요? 이런 사람들 치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는 거요.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요. 그건 옛날 고려 쪽의 얘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대 수출국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선배들 기성세대가 우리가 노력하고 모여서 기반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터대에서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정말 자기들이 무슨 저기 온 거 위대한 것처럼 노인 그저 경시하고 하대하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막대 먹은 사람들입니다. 가정교육이 개톡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개톡을.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 살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엔 뭐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50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전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북한을 갖다가 그 무슨 이웃 그저기 같은 그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 한국의 미래 발전엔 정말 위험천만한 사건들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제가 바라기는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중단하고 더 이상 많은 희생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외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의 그 전투에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6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60만이 넘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의 군대가 모자라니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현재 전투를 해야 되는데 군대가 모자라니까 결국은 외국 군대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북한을. 그러니까 북한이 개입하면 지금 현재 이때부터는 국제전입니다. 국제전. 그 나라 한 나라 전쟁을 치르다가 외국 군대가 들어가면 국제전입니다. 한 나라가 들어가든지 두 나라가 들어가든지 국제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우방 세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나라 있는데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U 유럽 연합에서 파병을 저기도 우크라이나 해야 되냐 뭐냐 지금 현재 논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은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게 심화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때 16개국에 참전이 돼서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공산당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이라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가 산 거고, 만약 그쪽에 힘없는 한국이 북한하고 전쟁하다 한국이 만약 북한에 그때 됐다면 지금 북한을 알아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말이야 굶어 죽는 사람들 말이야 지금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 되면 마땅하고 그게 만족합니까? 이 좌파들 종북 세력 그러면 북한으로 가지 왜 안 가고 남한에서 왜 괴롭혀 남한 사람들을. 이거는요 여러분들 정말 냉철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무슨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는데 그거는 위험천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외국의 어떤 전투가 일어나고 자유민주 국가가 침공을 당했다면 우크라이나 같이 침공을 당했다면 침공당해야 본 한국 옛날 6.25 사변 때 침공당한 한국은 그 나라 침공당한 침공한 나라를 돕는 게 아니고 침공당한 나라를 돕는 것은 우리나라가 역사를 봤을 적에 그것이 그분들을 돕고 우리가 받은 혜택을 좀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들이 외국에 일부 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유엔의 그 참전국에서 해가지고 가서 있는 데 있잖아요. 동명부대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본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함부로 막 말하는 거 보면요, 나 정말 아주 가스럽고 웃기기도 해요. 참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요, 나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뭐 했대도 대한민국 영토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역사성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허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오늘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당 준진들, 여당 준진들이 어제 조찬을 기동해서 해서 5분이 모임을 했습니다. 김군 모임했어요. 이렇게 할 적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여당 준질이 첫 집단 행동에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당 중진들, 여당에 그래도 정치에 오래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좀 옳지 않고 위태롭고 또 야당 처세에 대해서 하는 것을 여러 종합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논의를 했다. 이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 중진들이라는 게 뭡니까? 중진들이 손을 뒷짐지고 그저 관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중진입니까? 어떤 경우에 잘못됐으면 중진들이 나서 거기서
최대 공약수라든지 최소 공약수를 뽑아야죠. 거기서 안을 내기하고 또 중재를 하고 해서 안을 끌어나가야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같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박근혜 탄핵 때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도 보면 그 김무성 대표나 또 이 저 유승민 원내 저기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총무 그쪽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냥 갑론을문하다 막 그냥 서로에다 의견 생겨가지고 그때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친박 나는 비박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보면요, 지금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면요, 거기에 그 댓글 난 것들 중에 보면은 완전히 친윤, 친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때를 보는 것 같아요. 꼭 친한 이렇게 갈라졌어요. 거기다가 야당이 계속 용산 대통령을 흔들고 그러는데 야당에 동조하는 세력이 친한 쪽의 세력이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한동훈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지원하고 그런다리고 저 야당의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이하고 뭐 한동훈이하고 만났더니 빵긋빵긋 웃고 뭐 한동훈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 그때 상황이 지금 서서히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이런 문제 깨지 않으면 설마다가 간장독 다 깨고요. 설마다 집안 다 망하고 설마다 나라 다 망합니다. 설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나태한 사람이 그저 하늘이 뜻이 있겠지, 하늘이 돕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설마 안 됩니다. 빨리 이거를 하여튼 잘르든지 골맞으면 잘라내고 뽑아내든지 아니면 그 서로 잘 융합을 시키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세훈, 박형준,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이렇게 5분이 중진들이 모여서 지금 현대 상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그 여당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 융합해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 것 같아서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젊은 이 정치를 지금 시작한 사람들이든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진들의 말을 좀 잘 들으면 그게 본인한테 덕이 되고 당에 이익이 되고 나라가 편안합니다.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요즘 그 외신에 보면 암살이 두려워서 경호원을 대폭 늘렸다. 경호원을 대폭 늘렸다. 근데 김정은이가 암살을 두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 있는 그 국민들이 뭐 한류에 젖었다 뭐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중학생들 갖다가 10여 명을 총으로 사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외부의 소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엔 철의 장막을 쳐가지고 외부 소식이 차단되기 때문에 외국은 하나도 몰라. 외부는요.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거지들이 득실하고 저기 거리에는 거지들 그냥 노숙자들이 깔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북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거를 이제 탈피해서 외부 소식을 들어서
그 무슨 소리야? 개떡 같은 소리야.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과도기에 북한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같이 배급을 줘서 저 밥이랑 먹고 배다가 골치 않으면 되는데 요즘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심이 아주 크게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장마당이 생기고 북한에는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국 신문을 참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난 데다 기름 부은 격이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만여 명의 젊은 애들, 그 꽃다운 애들 갖다가 남의 나라 전쟁을 하는데 자기 나라 관계도 없이 남의 나라 전쟁을 하는데 용병으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저 러시아로다가 용병으로 팔려가서 러시아 전쟁 치르는데 거기도 이제 말도 안 통하는 러시아에 가가지고 또 뭐 이 지형도 모르고 이 풍습도 모르고 모르는 가운데서 전투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총알바지로 가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내 자식이 간 부모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부모나 한국에 있는 부모나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어디 갔냐? 지금 북한에다 러시아 파병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는 훈련 간 거다 이랬다는 거야. 훈련 간 거다. 그 무슨 훈련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훈련을 합니까? 예? 그게 거기다 보내면 거기서 돈 받는 러시아에서 저 전장에 참가한 그 용병이면 돈을 지급해야 될 거니에요. 돈을 지급하는 건 누가 다 먹고 누가 닦아 먹을 겁니까? 그거 저 북한 그 부모들한테 보내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국민들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설왕설래 그냥 불만 불평 이런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되니까 북한에 있는 그 부모들을 어느 특수지역에다 다 모아다 다 집어넣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데일리 그 개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뉴스 보니까 일부의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불만을 털어오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데모하듯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결국 북한도 그 북한 체제가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가 문제는죠. 무너집니다. 그것도 아마 오래 시간 안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주애한테 정권이 이양될 때쯤이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이가 뭐 체중이 140kg라니까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김주애한테 만약에 정권이 이양된다면 그때는 북한은 자체적으로 붕괴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총칼 앞에도 붕괴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북한민들이 고생되었고 세계 문물도 세계 정보도 세계 문화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참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고구려 민족 아닙니까? 옛날에 그 고구려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예? 안시성에서 장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저 당나라 병사 100만을 대결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역사가 여러분들 그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북한 그 국민들이 강성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물론 겨울 날씨도 춥지만요. 여하튼 북한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러시아의 그 용병으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죽으러 간 거예요. 거의 다요. 나 그래서 얼마나 살지 몰라요. 요즘에 신무기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저 지나가는 저 탱크 저거다 대가지고 딱 겨냥가지고 보통만 누르면 여지없이 백발백중 맞춥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방송 안 보십니까? 거기 저 현재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치르는 건 많이 나오잖아요. 전 많이 봅니다. 거의 사망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총알바지를 갈 것 같으면 아주 일찍이 초반에 다 그냥 거의 사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 잠깐 태어났다가 살다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느끼면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체제에 묶여서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눌려 살다가 그러다가 남의 나라 전장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억울한 일이죠.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끝나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내일에 아마 뭐 이렇게 다리 박히게 되면 또 갚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정리할 것도 있고 보고할 것도 있고 참 바쁘실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